반갑습니다. 저는 SNT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문유진입니다. 오늘 설명회가 1, 2학년 같이 합해서 하는 설명회여서요. 그냥 구분 없이 일단 하는데요. 과목 순서가 1학년 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2학년 과목 소개를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해요. 저는 고려대 수학교과를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세화여고 숙명여고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반포에서 강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치로 넘어와서 지금은 SNT에서 한대부고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지금으로 치면 그 학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수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3년, 제 고등학교 생기부가 지금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보면은 3년 내내 꿈이 수학과 교수더라고요. 동아리도 다 수학과 동아리, 뭐 수학과 동아리장, 심지어 이제 그 수학 그 학기가 바뀌면 새로 우리 학년 무슨 과목 수학 쌤이 누구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나 수제자다, 내가 수제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제 수학을 좀 좋아했고 늘 수학 쌤이 되고자 했는데 좀 생기부 보면서 아쉽더라고요. 교수였는데 교사가 됐다가 이제 강사가 됐구나 이래서 약간 슬펐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가르치는 데는 오히려 교수님보다도 교사보다 지금이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간단히 긴장 풀어드리려고 드린 말씀이었고요. 지금 제가 PPT를 만들면서 PPT에 달력을 띄워보는 거는 진짜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 그 일정을 제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지금 되게 급하게 뭐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여름방학을 계획하고 2학기를 계획하느냐 좀 의구심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날짜를 나열하는 것보다 현실감이 더 리얼하게 들게 하려고 제가 지금 달력을 띄웠거든요. 지금 보시면 7월, 8월 달력이에요. 지금 저희 아이들 7월 1일부터 시험 시작해서 7월 7일까지 시험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7일 시험 끝나면 웬만한 학원들이 다 요주는 쉬려고 합니다. 첫 주니까 이제 마무리도 하고. 근데 이 두 주는 학교에서는 생기부 활동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별 수업이 없고 다음 학기 수업도 할 수도 없고 이제 활동 위주로 돌아가는 2주거든요. 그럼 이때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채를 못 잡아주고 학원에서도 강의가 개강이 안 되니까 이 2주가 되게 낭비가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7월 27일부터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방학 기간이에요. 되게 짧죠. 그러니까 지금 채 열흘도 안 되는 것 같죠. 학원 수업으로 하면 8회 이상을 깔 수도 없는 이런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 모두로 가보면 시험 끝나서 한 주 놀고 뭐 학교에서 뭐 다니긴 하니까 모르지만 일주일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쟤 언제 정신 차리지 하다가 그 다음 주에 학교 가야 되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두고 뭐 방학 뭐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그 다음 달력을 보여드릴게요. 이 7, 8월 달력이죠. 근데 6일 날 개강을 해요. 학교가 개학을 하면 8월, 9월에서 이때가 시험이에요.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실장님들이 한 20여 개 학교에 시험 일정을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추석 기간이거든요. 추석 기간 다 이후에 시험이 있는데 그 20개 중에 3개 학교도 안 돼요. 이 전에 시험을 본 학교가. 근데 유일하게 한대부고만 이 전에 시험을 봐서 중간고사 날짜가 17일부터 시작이 돼요. 9월 10 몇 때 시험을 시작한 학교는 중학교 아니고는 고등학교는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한대부고 일정은 이렇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 8월 때 이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6, 7, 8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실제 내신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들 입장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돌출인 시간표가 나와버려서 학원 입장에서도 엄청 빨리 준비를 해야 됐고 이제 전담하고 있는 강사님들은 다 이제 좀 비상이 걸렸죠. 저는 그래도 수학이라서 뭘 해볼 수 있는데 막 과학, 국어 선생님들은 타임을 2번씩 내기가 힘드셔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 안에서 짠 시간표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번도 제 강의 이걸 하면서 뭐 다른 학원 뭐 다 필요 없고 꼭 나만 들어줘라라고 막 강하게 어필한 적은 없는데 이번엔 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어디 가서 우왕좌왕하시다가 큰일 난다. 이번엔 무조건 저한테 들어야 된다라고 이번엔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험 끝나고 그래서 언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냐면요. 시험 끝난 그 주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야 뭔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횟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끝난
끝난 주부터 정규반이 개강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규반이 흘러요. 근데 이 정규반도 방학이 한 주가 짧다 보니까 횟수를 내려면 두 번, 그러니까 횟수라기보다 진도의 횟수를 내려면 두 번 갖고도 안 돼서 저희가 주 3회로 시간표를 짤 수밖에 없었고요. 고1도 고2도 정규반은 그래서 정규반이라 하면 저녁 시간대 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 3회로 다 짰어요. 그리고 이제 특강은 횟수가 너무 작으니까 매일매일 들어가는 반으로 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들어가는 반으로 짜려다 보면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과 뒤 타임이 있잖아요. 저녁 타임이. 저녁 타임은 모든 요일이 월수금 화목토로 정규반이 들어가니까 오전 타임, 오후 타임에 이제 1, 2학년을 다 특강을 깔아줘야 되다 보니까 안타깝게 이제 그 클리닉 시간을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조교쌤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수업을 다 커버를 쳐줘야 되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조교쌤들은 제가 학기 중에 조교쌤들을 12명을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반응도 좋고 질문도 친절하고 한 조교쌤들을 잘 섭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클린 시간에 조교쌤 때문에 뭐 답답하거나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습니다. 어때요? 달력으로 보니까 되게 확 체감하시죠? 네, 잘한 거 같네요. 아니 이게 너무 부끄러운 PPT였어요. 뭔가 설명이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달력이 띵 나오는 PPT 괜찮을까 하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 공감을 해주셔서. 네, 이제 그 고1 공통수학 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월 11일 시험 끝난 주부터 시작해서 11일부터 계속 화목토로 가고요. 공통수학 방학강이다 보니까 공통수학 이 전체를 중간 기말고사를 훑어야 되거든요. 근데 11회 범위에서 그게 이제 가능하냐를 많이 여쭤보셔서 보통 제가 한 시험 범위 안에서 4턴을 돌아요. 시험 범위를. 근데 4턴을 돌 때 전체 시험 범위 한 턴 도는 주기가 6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11회를 6회, 5회로 나눠서 쓰면 6회 중간고사 범위를 나가고 5회 기말고사 범위를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 기말을 다 봐줘야 되고 누락이 되면 안 돼요. 얘네가 시험도 빠르고 기말도 또 좀 약간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범위를 다 맞춰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아까 4번 반복을 한다 그랬잖아요. 시험 범위를.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해도 4번은 안 되고 그냥 알뜰하게 3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3번을 턴을 돌다 보니 이제 한 번 턴을 방학 때 좀 강하게 공부를 시켜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방학 공수 강의는 그렇게 기본에 막 탄탄하게 원래 한대부고는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본 문제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기본을 막 강조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방학 때 준심화까지는 무조건 다 탄탄하게 끝내야 된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들한테도 제가 말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려워서 뭐 못 듣겠다, 뭐 쉬워서 못 듣겠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방학 때 쌤은 이런 취지로 강의를 할 거니 일탈하 하지만 말고 우리 방학 잘 나자. 애들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심화까지 가서 혹시 수업을 들으시다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버티기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여서 버티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이제 그 1학년 교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도 교재를 그냥 어차피 올림피스 유형편을 여러 번 반복을 하거든요. 사실 4, 5회 정도 반복을 하는데 아예 진도 교재를 올림피스 유형편 숫자 변형으로 먼저 풀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과제장으로 난이도를 승부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회, 5회로 전체 범위를 다 봐야 되다 보니까 6회 안에 개념, 준심화의 어떤 이제 제가 유형 개념, 유형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마스터하게 하려다 보면은 문제를 진짜 잘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제로 잘 공부시키려면 저는 대형학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약한데 대형학원 가야 되냐? 그래 동네 학원에서 뭐 그냥 푼다. 뭐 비문관여 한다고 뭐 센 뭐 이런 걸로 막 풀어서 그냥 그 문제집 한 권 끝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처음 공부한 친구들은. 근데 그 처음 공부한 친구들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그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풀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제끼고 정말 시험 유형으로 유형화된 문제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교재들은 대형 학원들이 앞질러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구를 하고 그만큼 배치를 하거든요. 심지어 에피소드로 제가 지금 한대보고만 몇 년 차인데도 그 썼던 교재 다시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누적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번 똑같은 강의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썼던 교재 그대로 써도 괜찮을 거예요. 그 추가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그때그때 애들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난이도를 조정하다 보니까 교재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거든요. 거기다 과제장, 채점, 뭐 과제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에너지를 자체 교재를 하다 보면은 보통 두세 배가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래도 대치동에서 강사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 질은 내어줘야 된다고 해서 교재 연구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 교재들을 믿으시고 뭐 어렵든 쉽든 이번엔 여름방학 때는 어쨌든 한대분
수능 돌출이니까 여기서 꼭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선행인데 이 대수는 실질적으로 하면 고2 1학기 과목이에요. 고2 1학기 내신 과목인데 이제 제가 이 대수반을 겨울방학 땅땅 깔아주고 여름방학도 깔아줍니다. 그리고 고1 아이들은 무조건 여름방학 때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강조해서 지금 나고 있는 고2 아이들이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때 대수 들으면서 되게 찡찡찡찡 했거든요. 나 지금 공수도 잘 못하는데 대수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되게 힘들어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고2 반에서 그래도 1, 2등급에서 상위권 유지하면서 공부를 남아있는 애들 보면 여름방학 때 그렇게 해서라도 대수를 한번 봤던 친구들이 내신 잘 나와서 그나마 버티고 내신 대비 반에서도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수 과목은 저는 1학년이면 무조건 공수투하고 쌍으로 들으라고 되게 강조를 하고요.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들었는데 두 번째 들어야 되냐? 두 번째 들어도 괜찮거든요. 이유는 8회 안에서 또 하다 보니까 개념 설명을 제가 앞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분량으로 예를 들면 기본 설명을 30분 하고 30분 안에 기본 개념 문제 풀 수 있게 한 15분, 20분 분량의 문제를 빨리 풀고 그 다음 문제를 중상 난이도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공부를 시킬 때 설명을 잘하거나 좋은 문제로 하면은 자기들이 이게 기본 개념인지 알았지만 준심화까지도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8회라는 만약에 저희가 12회만 돼도 교재에 공을 들여야 되는 텐션이 좀 약해지는데 8회 안에서 하려면 정말 교재 공을 정말 많이 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두 번째 듣는 친구들이 들어도 너무 쉽지 않게 심화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두 번째여서 고민된다 그래도 고민 없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 대수를 이때 만약에 안 한다. 또 이제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라고 왔다가 너무 이제 그런 센 공부를 그 양적으로 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분명히 나가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어머니들한테 들어오는 핑계가 나 공수 2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겠냐 이런 핑계를 아이들은 대요. 근데 이제 그런 핑계를 저한테 대면 제가 안 들어주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데 그래도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완주를 하기만 해주셔도 수업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공부 안 하면 진짜 2학년 때 내신은 챙길 수가 없고요. 그냥 와그르 무너져요. 그리고 본인이 더 명분 없어 해요. 내가 안 했는데 지금 이 정도 공부해갖고 내신을 딸 수 있겠어라고 말하고 포기도 빨라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했었던 그 저력으로 버티게 만들어야 돼서 이건 꼭 이 강의는 세트로 꼭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1 선행반은 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전을 1학년 할 것이냐, 오후를 1학년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2학년 애들은 그래도 이제 한 1년을 다녀봐서 정신이 좀 빠릿빠릿해서 2학년을 일찍 오게 하고 1학년 아이들은 오후에 오라고 해야 많이 와요. 오전에 오라고 하면 막 지각해서 안 가는 핑계도 되고 1학년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1학년을 오후로 했고요. 2학년이 오전에 이제 그 여름방학 캠프 클리닉 아니 캠프 시간표가 들어가게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오전에 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오후에 수업 듣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학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학 때 반드시 집에서 탈출시켜서 어딘가에 내보내셔야 그 8일이라는 방학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냥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고1 아이들한테는 가장 그 번외의 과목이에요. 고1이 확률과 통계까지 들어야 되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급하지 않은 친구들은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말을 똑같이 해서 급하지 않아서 확통을 여름도 안 들어 겨울도 안 들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2에 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고2 애들이 확통 안 들었는데 그럼 확통 언제 들어요? 그래서 확통 그럼 너 겨울방학 때 들을 거야? 그랬더니 겨울방학 때 들어야지 않을까요? 겨울방학 때 다른 애들은 확통 수능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너는 그때 확통 처음 배우겠다고 이런 잔소리를 저한테 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가서 처음 내신 대비하면서 처음 확통 접하면서 수능 문제까지 대비하기란 너무 어려워서 확통을 듣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 과목은 사실은 고2 아이들을 위한 과목이긴 한데 고1 아이들도 들어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걸 들어두면 고2 때 또 다른 여유가 생기거든요. 미적분 1을 듣는다거나. 그래서 난이도는 고1, 고2 난이도를 가리지 않거든요. 뭐 고1이라서 쉽고 고2라서 어렵고 그런 과목이 아니어서요. 확통도 고1인데도 시간이 되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타이틀은 7월 특강이라고 달았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7월에 다 우겨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7월 안에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요때 시험이 끝나서 요날 둘이를 잡아버렸어요. 이날은 어느 학원도 개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두 개를 평일 6시로 잡았고요. 나머지는 다 토요일로 시간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조금 번거로워서 자료를 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오전이고 일요일은 오후고 그래서요. 틈을 찾다 보니까 다른 과목과 충돌하지 않게 또 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2를 위해서는 무조건 공수위 대수는 쌍이고 만약에 공수위가 탄탄한 친구들은 확통을 듣거나 고2 과목의 미적분을 호환해도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애들한테도. 네, 그래서 고1은 이 정도 과목이면 되고 이제 고2는 이 고2 미적분 1은 얘네가 정규반인 게 이게 다음 학기 시험이에요. 그 다음 학기 고2 2학기 과목이 미적분 1인데요. 이 친구들도 이제 주 3회로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방학 기간에 이제 미적분 1 전범위를 다 마치고 횟수가 12회인데요. 12회 미적분 1을 마치기에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 보니 깊이 있는 내용까지 할 수 있어서 이 고2 정규반 수업은 살짝 어렵습니다. 미적분 1이 수능 과목이기도 해서 소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도 많이 나오고 해서요. 이 정규반 수업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업을 학생이 듣다가 한두 번 듣고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정말 강의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지만 설명을 듣고 하나도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듣다가 이탈한 친구들이 보통 어렵다고 할 때는 수업이 하나도 모르겠다는 말보다는 교재가 어려워서 숙제랑 수업 교재가 너무 풀기가 버거워서 관두지 설명이 어렵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들이 어렵다 하면 그래 좀 참고 들어봐라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은 어려워서 기본은 정말 핵심 개념 우리가 뭐 있었고 이런 건 꼭 알아야 돼. 요 정도 짚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그런 정규 수업이고요. 문제가 보시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막 100문제씩 푼다는데 이 정도 풀어도 되냐 하시겠지만 저희 아이들 40문제면 이러다가 50문제면 너무 많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40문제 강도가 세다는 거죠. 다 1등급 친구들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문제만 제발 알들이 풀어다오 이럴 정도로 문제 난이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번을 잘하면 뭐 이건 뭐 어느 누가 이거 잘하는데 공부를 못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교재 문제들이 다 알뜰하니 4번을 꼭 잘 챙기자 하고요. 그 아이들이 문제 좋다는 건 수업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요. 자기들도 좋은 문제면 느껴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요. 이제 그런 거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제를 잘 골랐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이어서 수업 때 내실 있게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적분 2 선행반인데요. 이 미적분 2라는 과목은 3학년 1학기의 과목이에요. 이제 이과 계열을 지나가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능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모든 대학에서 다 그 추천 과목 있잖아요. 그 과를 위해서 들어야 하는 과목으로 다 심화 과목으로 올라온 과목이어서 얘는 내신 대비 때는 거의 필수 코스, 기하를 선택하듯이 얘도 이과 아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필수 코스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그 듣게 하는 또 이거는 1학년 아이들한테는 대수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이 되듯이 2학년 아이들한테는 이 과목을 무조건 들으라고 하거든요. 저는 설득을 늘 똑같이 합니다. 네가 이거를 고3 때 그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때 하면 너는 이 고2 겨울방학 때 내신 대비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수일, 뭐 그다음에 미적일, 확통, 수능 대비를 한다. 그럼 너는 얘 내신 대비도 처음 해야 되고 그 수능 대비 4과목도 방학 때 다 공부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바쁘다. 그때 하기엔 너무 늦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명분도 더 좋습니다. 저는 방학이 짧으니 그 짧을 때 얼른 확 이렇게 핵심적으로 쫙 해버리고 마음에서 떨구자. 그리고 2번 더 듣자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이 과목의 특징은 미적분이라고 구조가 똑같아요. 단원명이 거의 비슷해요. 미적분 1이 뭐 접선의 방정식, 극대와 극소 이렇게 있으면 이 미적분 2도 접선의 방정식, 극대, 극소란 단원명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함수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거든요. 이 미적이는 공식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공식만 잘 외우고 들어가도 60점 이상 맞는 시험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첫 회전 도는 그 과목 첫 회전 돌 때는 그 공식들 완벽하게만 기억하게 해도 2번째 공부할 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차 안에서 어렵게 할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이 8회 안에 그 진도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쭉 흐르다가 적분이 가장 마지막 파트인데 제가 적분은 뺐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8회 안에 적분까지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하다가 그냥 내실 있게 적분 빼고 미분까지 공부를 시키고 왜냐하면 직전 과목이 아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적분을 또 어디다 넣냐면요 달려줬네요. 네.
적분을 여기에 넣었어요. 여기 있게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추석이에요. 이때가 완전 횡 비어가지고 이때 추석 특강을 또 다른 학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이 이후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다 내신 대비하거든요. 근데 한대부고는 텅 비니까 또 엄청 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직 아이들한테 공지하지 않은 추석 여기에 깔아서 또 놀지 않게 제가 잡아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분은 이때 2회 때 또 내지는 시간이 나오면 3회까지 해가지고요. 뭐 일요일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끝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적 2는 이제 이 2학년 학생이면 정규반하고 페어로 꼭 듣게 해야 되는 과목이고 제가 심지어 이 과목은 이제 늘 이렇게 어떤 과목을 꼭 강조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수업료 때문에 못 들으면 와, 네 대부로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 그럴 정도로 그냥 꼭 들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할 정도의 과목입니다. 확통은 이제 요일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띄웠고요. 횟수가 8회인데 보통 확통 특강이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포인트가 6회 할지 7회 할지를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냥 짜다 보니까 8회가 나와서 전체를 다 완벽히 끝낼 수 있고요. 확통은 8회면 알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차에 따라서 그 강의 성격이 기본이나 심화가 달라지는데 8회까지 하다 보니까 이 확통 강의도 준심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확통 강의를 듣고 나면 수능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 확통 선택 과목 확통의 끝 두 문제 빼고는 다 완벽하게 풀릴 거예요. 네, 그 정도의 강의 질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는 제 강의에 대한 홍보보다 어머님들을 더 설득하려고 그 어머니들이 잠깐 기말고사 끝나고 잠깐 정신줄 우리가 놓으면 다 한 달에 어디로 가버리니까요. 정말 알뜰하게 일정 잘 챙겼으면 좋겠고 네, 이제 이번 여름방학은 저희가 이런 커리큘럼을 잘 준비했으니까요. 저희랑 좀 함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